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2월 17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패키징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CX에 관련된 것들, 네오스템, 엑시콘, 전체적으로 TLB, 그다음 심텍, 이런 것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격 매수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셨던 분들이 이제 아직도 이제 매물대 이제 들어올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눌릴 때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담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 그 패키지 반도체 관련된 쪽하고요, 그다음에 FCBGA 쪽 관련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 쪽에 상당히 좋다라는 가이던스는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주식들 같은 경우 우리가 공략해 나갈 때 매수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 매수 시점 놓친 것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추격해서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테마 제가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요. 충분히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 지금 최근에 보면 수익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드립을 잘 해나가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번에 포트폴리오 쭉 매수하면서 이렇게 가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천천히 팔로우 하시면서 양봉 매수 항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오늘 조금 눌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원전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부분이 조금 눌림이 들어오니까 같이 좀 눌림이 들어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관련 두산전자도 있고요. 또 우리가 두산 바켓 관련된 또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살짝 눌리는 거, 이 정도는 또 매너로도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두산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두산전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두산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선전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조금 오늘 눌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보시면서 가시면 되는데, 크게 제가 볼 땐 트렌드 엔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대략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홀드하고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바켓도 잘 가고 있죠. 우리 스타트 라인이 여기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제가 홀드하면서 가겠다. 아니, 왜냐면 기업의 정상적인 밸류에이션까지도 이제 막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우크라 평화 협정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계속 그걸 즐겨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등해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게 우리가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정 들어올 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런 종목들,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타임을 갖지 않네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가질 때까지 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치고 달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수익 실현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HLB 생명과학, 제가 이 타점 잘 설명드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타트는 여기였잖아요. 그리고 쭉 올라오다 우리가 쉬었는데, 이 점 좀 생각해 보면 이 과정에서 제가 이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추가로 담으실 분들은 이날 좀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말씀드린 수익 구간이 20% 정도 수준 레벨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즐길 수 있는 드리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 20일 안에 어디까지 한번 달려줄지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을 내고요. 이번이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올해라기보다는 직전 3개월이군요. 예, 두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7, 8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장에서 분위기가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휴젤, 젤 중에 제일 좋은 젤이 휴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서 스타트했죠?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수 따라잡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게 뭐 의료 미용이라든지 뭐 하여튼 두루두루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형이나 내용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제가 볼 땐 이런 정도 내용이면요. 한 3일 정도는요.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앞으로 3일, 4일 정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역시 뭐 배드 시그널 나오면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뭐 수익 나온 건 확정적인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여러분 28만 원 정도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올라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요 라인에서 잡는, 요 라인 아래쪽에서 잡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도 이날이죠. 이렇게. 제가 이날은 아마 매수 안 하셨을 거예요. 저번 매수하셨을 거예요. 3% 상승할 때 장중에 제가 매수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잘 안 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뭐 바로 이제 V자로 쫙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왔으니까 좀 온봉 또 들어오다가 이렇게 가겠죠. 이것도 역시 대략 뭐 한 7%, 8%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계속 가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좀 길게 가야 돼요. 약간 시간 텀이 시계열이 좀 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뭐래요? 여기서 시그널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기간 생각해보면 2달 동안 올라간 거 아닙니까? 2달 동안 올라간 퍼센트가 한 30%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분위기로 보셔야 되는 거. 떨어질 때는 뭐 항상 보면 올라가는 거에 속도가 2배로 빠르다, 2배, 3배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상승을 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리는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이 종목 같은 게 계속 어떻게 돼요? 매수 시그널은 계속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매수는 하는 거야. 이게 관심은 가고 있는데 이게 딱 모멘텀이 안 터져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기대해보고 계속 가야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들어왔죠.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이 안 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수익이 그래도 한 7%, 8%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단타 치는 경우로 하면은 좀 답답할 수는 있긴 하겠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한 달 이상은 지금 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도 우리가 3월 달까지는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만약에 시큰둥하다 그러면 바이바이 해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더 좋은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우리 52,500원 이하에서 잡으셨죠? 그렇죠? 여기 그 기준치보다 높게 잡으신 분들은 매수 미스테이크 하신 거죠. 왜냐면 양봉에서 매수하는 거죠. 아마 이날이 첫날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나 이렇게 매수 하셨다고 그러면 요날 두 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2,500원, 뭐 이날도 또 혹시 모르니까 다 섞는다 하더라도 52,500원을 절대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필리핀에서 수주 관련된 내용도 조금 그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하반기, 3분기 정도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거기도 뭐 국회 절차가 다 있고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4분기 수주 내용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는 괜찮았고 3분기 때 안 좋았던 것들은 보잉 관련된 우리가 이제 기체 부분 있잖아요. 날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수주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매출이 좀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실적 부분이 더 악화될 부분은 없다. 이런 부분이니까 222도평의 하단 쪽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좀 기다려 봐야죠. 뭐 방산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을 또 추격 매수하기는 저는 부담이 좀 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게 좀 보유하면서 기다려줄 만한 종목이 내용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만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전력 여러분 이거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저는 기준치로 요 25,500원 요 정도 보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뭐 나름 잘 가고 있어요. 슬금 티도 안 나고 그렇죠. 제가 이거 약간 보면 이렇게 QOQ 대비해서 이렇게 가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가 내려가고 달러 약세 조금 오고 이런 거가 좀 진행이 되면
슬금슬금 올라갈 거고, 실적 부분은 확실히 개선될 거는 맞다. 왜냐면 QOQ, YY 뭐 이렇게 둘 다 좋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전기요금 인상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내고 계시다 보면 왠지 그죠?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혹시 이제 그 관리소를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금방 티가 나요. 여름 되면 아마 확실히 티가 날 겁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성수기가 언제입니까? 그죠? 썸머 타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들은 일단은 영하의 날씨가 깨지면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예요? 물량으로 승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금액을 또 그죠? 평소에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경우 물량 엄청, 스몰캡 같은 경우 물량 엄청 많이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뭐, 지금 아랫방에서는 계속 매수 시그널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내용 자체도 아주 나쁘진 않고, 최근에 보면 이제 보호해서 물량도 다 풀렸고, 그러면 우리 뭐 여기서 이제 진행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 관세 이야기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쪽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결론은 또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짬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3월 그죠? 중순까지 가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적어도 말입니다. 그러면 치고 올라와서 빠지는 것이 있지, 아래로 눌려서 빠지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 방산, 뭐, 변압기, 그 다음에 우주항공,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선 관련돼서는 최근에 보면 한화엔진을 저희가 바로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한국카본이나 동성 파인텍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한국카본을 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 내용도 좀 참조해서 오늘 주가가 상승폭이 좋은데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장대 양봉 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5% 이상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바로 그날보다 공략하는 것보다는 그 후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보면서 그 중턱에 걸리는 라인에서 공략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도 참조해 주시면서 공략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 리테일 뭐 전 내리면 내릴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요. 뭐 아래 여기겠죠. 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이 성수기까지 좀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전력과 더불어 상당히 우리가 물량으로 승부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이격이 크잖아요. 이 이격은 반드시 좁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GS 리테일 기업 가치가 뭐 개판이 아닌데 지금 개판 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5월달은 돼야 돼요. 그래서 5월달 되는 과정을 이렇게 가는 속에서 슬금슬금 올라올 거지. 이게 뭐 일반 기술주나 뭐 이런 것들 마냥 쫙쫙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것은 아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거 손절 쳤다 다시 여기 지금 분할 매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00원 초반대 지금 제가 평균 매수 단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물론 또 여기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건 실적 발표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게 실적 발표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이게 5월이잖아요.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 그 전에 이제 반응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갖다가 거래하시는데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돼요? 실적 부분에서는 그닥 좋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나타날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거래한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유바로지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가다가 한번 콕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글상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2번 거래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조금 들고 있다가 던지신 분들, 네. 올해는 이제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 실적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윗단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아마 또 들어올 때는 또 쭉쭉쭉 들어왔다가 쭉쭉쭉 빠져나가니까 그거 한번 또 즐겨 보시는 시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보면 작년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한 3월 한 20일 넘어서 이제 또 반응이 들어오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관세 이야기가 또 막 나올 때 이제 3월 중순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쯤에서는 야, 그럼 뭐가 빈틈이래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종목이고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WHO 탈퇴하면서부터 조금 눌림이 들어온 것도 없잖아 있는데요. 이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2026년 2월 달에 탈퇴 1월 20일이죠. 예, 2026년 1월 20일 날 탈퇴되는 거고 이미 WHO 집행 금액은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뭔가 그 NGO 그룹이죠. NGO 관련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 이제 지원금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올해 거는 집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나 내용들은 제가 볼 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뭐 양호하게 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54,500원 이렇게 기준치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55,000원과 54,000원 요 사이에서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도 플러스잖아요. 이게 요만큼이 플러스인데 제가 이거 가지고 수익률 갖고 이야기 될 수는 없고 이것도 역시 시기열이 좀 많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그래서 아마도 좀 손이 느리신 분들이나 또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좀 물량을 좀 많이 담아가실 분들 이 종목은 또 배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하락을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고 제가 볼 때 시장 점유율 부분도 별 큰 문제가 없고 AI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양자 컴퓨터 이쪽 관련된 양자 통신 관련된 게 같이 좀 겹쳐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또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차익 실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넣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향후에 모든 것들이 이제 장중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또 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SL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뭐 지금 이 종목을 갖다 여기가 평단이에요, 지금 사실 저는. 여기. 그래서 한 28,000원, 150원, 500원 요 사이 정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였어요. 최근에 보면 자동차 관세 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눌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진짜 저평가예요. 한번 밸류에이션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오히려 선반영에서 많이 내려가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막상 되고 나면 주가가 그다음부터는 더 많이 흐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 매수를 이렇게 높은 구간 이 윗단에서 잡았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우리 스타트가 여기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터 물량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하면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윗단에서 물량이 많았어. 그럼 그분은 진작 손절을 했어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물량이 워낙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서 하는 건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뭐 물량이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인지를 제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좋아요 나빠요 물어보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 들어가신 분 같으면 충분히 평단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왜? 양봉에서만 평단 조절하셔도 괜찮거든요. 자,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해서 평단 조절해주면 평균 매수 단가 상당히 낮아지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게요. 직전 3년치 지금 여기 29,000원이 무너진 자리 있잖아요. 이 이하에서는요. 직전 3년치에서 매도를 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매도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 자금만 매도를 치는 것들이지 그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게 진짜 3년치에서는요 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다 물렸는 걸. 자,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반등으로 치고 올라갈 때도 상당히 좋게 치고 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어요. 다만 매크로가 안 좋은 거죠.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때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계속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뭐 보편과세 조금 때린다는 것들은 경쟁력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대차나 기아차가 경쟁력 부분에서 뒤처질 만한 사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주가가 눌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방업체인 현대차나 기아를 갖다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미 정리를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북미 매출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자, 그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어쨌든 지금 해석해드린 대로 다 생각해보면 29,000원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것, 평단이 내려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들,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면서 평단 조절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최대로다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판단 내리는 거는 27,000원 정도까지도 평단 조절이 저는 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승부 보는 종목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SL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저는 이 윗단 여기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데 그 바람만 피하고 나거나 비가 뭐 소나기가 내린다 이것만 피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만큼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유심히 보고 있고요. 내용들을 갖다 열심히 체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도 좀 기다려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만들어가는 종목들 앞으로 두세 개 정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래야 또 재밌게 또 3월달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딱 2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1월달, 2월달도 다 그랬잖아. 2월달 같은 경우 지금 여태까지 수익을 낸 거 가지고 2월달은 뭘 벌써 다 끝낸 거예요. 이제 3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3월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또 체크해가면서 또 테마와 또 우리가 뭐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같이 즐겨 나가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